역시 헌재도 내란 범죄 피의자를 차마 동료로 받아줄 수는 없던 모양인지 헌재가 매우 신속하게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알박기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인용했습니다. 덕분에 한덕수의 대선 플랜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알박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영업일로 치면 5일 만에 헌재가 해당 사건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인용했습니다. 역시 이번 헌재의 신속한 가처분 신청 인용에는 한덕수, 최상목의 천적,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되는 행운과 더불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이며, 만장일치로까지 인용된 것을 보면 마은혁 재판관과 지정재판부에 같이 배정됐다는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도 이번 신속한 인용에 나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농반진반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이자 극우 진영의 안 좋은 예언만 하면 현실이 되는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이 또 적중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라 판단했는데, 즉 실제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덕수나 김정한 변호사 등 청구인적 격에 제대로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은 본안 헌법소원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고, 모레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마지막 날인 만큼 현실적으로 본안 판단도 다가올 6.3 대선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한덕수와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깔끔하게 저지된 것인데, 이제부터는 한덕수가 이 위헌적인 준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일만이 남았고, 다들 예상하셨듯 이는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한덕수는 이번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을 유도하고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여 대선에 출마한다는 얕은 수를 계획하고 있었겠지만, 헌재가 한덕수의 준동을 저지, 그것도 만장일치로 저지한 덕에 한덕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덕분에 민주당도 보다 부담 없이 한덕수를 탄핵할 수 있게 됐고,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대놓고 편파적 성향을 드러낸 것만 봐도 한덕수를 탄핵할 명분은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다만 가장 시급했던 헌법재판관 알박기 계획이 박살이 났기에 한덕수는 민주당의 꽃놀이패가 돼버렸고, 탄핵은 당장 급한 사안이 아니게 됐는데, 꿀잼인 부분은 간을 보던 한덕수의 스텝이 제대로 꼬이면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안 그래도 처참했던 국민의힘이 더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해설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의 대체적인 기류는 네. 반보다가 출마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전제가 있어요. 네. 전제는 지지율이에요. 근데 반기문 그때 총장이 떴을 때 그래도 지지율이 20%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지지율로는 어렵고 당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네. 한덕수 총리를 넣어서 거기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제일 높게 나온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지죠. 지지율과 사실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저런 그 보도들이 한덕수의 지금 심리는 무엇이냐를 네. 둘러싸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의 심리에 대해서 기자들도 좀 백방으로 간접 취재라도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그때 황교안 총리처럼 이제 불출마를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일주일 넘게 이 상황을 끌고 가면서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되게 흐트러졌거든요. 아하, 예. 지금 뉴스는 사실 국민의힘이 주목받아야 할 시점인데, 일주일 지난 지면 뭐 방송들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그 뉴스를 다 먹었어요. 그럼에도 당을 위해서라면 총리가 출마하지 않을 마음이 있다면 그걸 끊어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러네. 본인도 즐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쩌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차라리 한덕수가 나갈이 되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경선이 흥해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채널명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다가올 국힘의 경선은 그저 정치를 예능화하여 쇼나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가 가처분 인용 때문에 대선을 포기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순전히 제 뇌피셜이지만 아무리 관료 출신의 간보기의 달인 한덕수라도
대통령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구름 위를 걸었던 일주일의 기억을 쉽게 떨치긴 어려울 거라 보며 오히려 이번 가처분에 더 아득바득 이를 갈며 후한무치하게도 대선 출마 의지를 더 다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조기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이번 헌법재판관 알박기 가처분에서 저들이 완벽하게 패배함으로써 한덕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제 채널명을 실천하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가 아니라 민주당 경선이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기정사실인 만큼 더욱더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후보가 비교 불가 수준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란 것을 어필해야 하며 특히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까지 주도권을 강하게 끌고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